네, 그만하시고요. 오늘 강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뭔가 하나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반 아이들하고 같이 하던 게임이 생각이 났는데, 지금 이 시대의 이 젊은이들하고 한번 시합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어제 밤에 자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해볼까요? 네. 게임 규칙이,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그래도 IQ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별로 어렵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이 게임은 뭐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1부터 20까지 숫자를 말하는데, 둘이서 이제 시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 하면 이 사람이 2, 3, 내가 4, 5, 6,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0을 부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1 해도 되고, 1, 2 해도 되고, 1, 2, 3,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1, 2, 3 했으면 이 사람이 4, 5, 6을 해도 되고, 4, 5까지만 해도 되고, 4만 해도 돼요. 안 하면 안 돼. 하나는 해야 돼. 네. 게임 규칙 알겠죠? 네.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자, 그러면, 남자 대 여자 한번 시합을 붙여볼까? 시합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신 분 이름이 뭐예요? 저 서원도라고. 서원도교 일어나시고. 네. 여기 교 이름 뭐예요? 유명원교 일어나 보세요. 이게 첫 시합은 사실 저도 상관없는 게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저쪽을 보고, 자, 이쪽부터 숫자를 이제 1 또는 1, 2 또는 1, 2, 3 해보세요. 1 2, 3, 4 2, 3, 4 5, 6 5, 6 7 8, 9, 10 8, 9, 10 11, 12, 13 11, 12, 13 14 15 생각해봤자 모르잖아. 15 16 17, 18, 19 17, 18, 19 여기가 이겼어요. 자, 그럼 저와 한번 해보자고.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먼저 시작하면 저를 이길 수 없어요. 제가 먼저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IQ가 높은 250짜리가 와도 못 이겨. 해볼까요, 한번? 네. 자, 1, 2, 3 4 뭘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잖아. 뭘 이렇게 생각해. 4 5, 6, 7 8 9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먼저 시작하면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그 원리를,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치를 모르고 그냥 막 살아. 그래서 지금 이치도 모르면서 뭘 막 생각해. 그럼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럼 막 하고는 이게 자꾸 실패를 장만하면서 왜 실패했는지, 왜 성공했는지도 몰라. 그 남들이 왜 복 받는지도 몰라. 근데 그건 부럽긴 해. 그리고 막 노력은 해요. 지금 우리 중생들의 삶이 이와 같아요. 그냥 막 열심히 하고 그냥 하고 싶은데, 그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치의 세계를. 방금 이 게임의 이치는 뭔지 알겠어요? 먼저 하면 이긴데, 먼저 해도 져. 지금 여기는. 왜? 이치를 모르면. 알면 먼저 하면 이겨. 왜냐? 어떻게?
20을 부르면 이 사람이 지게 하려면 내가 19를 불러야 이겨. 내가 19를 부르려면 그 전에 내가 15를 불러야 돼. 그러면 15를 부르면 이 사람이 16을 불러도 내가 19를 부를 수가 있고 16, 17로 해도 내가 19를 부를 수가 있고 18까지 가도 19를 불러. 내가 15를 부르려면 내가 그 전에 11을 불러야 돼. 11을 부르려면 그 전에 7을 불러야 돼. 7을 부르려면 그 전에 3을 불러야 돼. 그러면 3, 7, 11, 15, 19 요걸 딱 쥐고 있으면 꼼짝 못 하거든.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먼저 해라 그래도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해요. 그럼 그 중간에 이렇게 찾아갖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원리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또 달라져. 4개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요? 4개라면 1 해도 되고 1, 2, 1, 2, 3, 1, 2, 3, 4 해도 돼. 그러면 똑같아. 19를 부르려면 14를 불러야 돼. 9를 불러야 되고 4를 불러야 돼요. 지금 잘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2개 중에 하나를 해라. 1 또는 1, 2만 해라. 그러면 또 달라져. 19를 부르려면 16을 불러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먼저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2개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랬다가 막 4개 중에 하나 고르라 했다 이러면은 또 헷갈려갖고 못 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건 하여튼 방금 말한 대로 이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근데 이 이치를 모르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이치에서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우리 보통 사람을 불교에서 중생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깨닫지 못한 보통의 사람들을 중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대부분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 깨닫지 못했다는 건 이 이치의 세계를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눈 감고 막 사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했어. 노력은 해. 뭘 하고 싶어. 근데 잘 안 돼. 잘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그 이치의 세계를 보는 깨달은 자들, 성자들은 그게 이제 보여. 신법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 복을 못 받을 신법을 써.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복은 받고 싶어 해. 안 맞아요. 안 맞아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4박 5일간 공부하고 있는 게 성자의 법을 배우는데 눈을 뜬 성자가 가르쳐 주신 거를 잘 들어보면 뭔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주제가 뭐예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그 주제 여기 교재에 보면은 몇 페이지에 있지? 28쪽에 이게 그 주제 강의 원고를 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냈냐? 이걸 더 자세히 쓸 수도 있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스포일러. 미리 이렇게 다 알고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살짝 그렇게만 하고 지금 한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어제 얘기했듯이 어디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학교를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다니고 뭐 대학교까지 다녀도 그 과목이 없어 사실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약간 겹치는 건 있어도.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행복하고 싶다. 그 다음에 명상에 대하여. 그 다음에 또 행복하고 싶다. 왜 행복하고 싶다를 2번 넣었을까요? 이거 2번 넣지 않았는데 민성교무가 지금 오타낸 거야. 잘못. 아니 이거 밑에 딴 거였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여튼 그 2번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편집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행복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행복하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보통의 우리 사람들, 지금 여기 마음 공부하러 온 사람들 말고 보통의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 즐거움을 줬죠. 보통의 우리가 다 보통의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뭘 원하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부러워하지?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집. 잘 사는 거. 그렇지.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로또에 누가 당첨됐대. 와, 좋겠다. 나도 사실 부럽더라고, 그게. 로또 당첨돼서 한 몇십억 생겨. 그러면 이제 나도 그걸로 무슨 어디 다른 걸 할 생각은 별로 없지만, 우리 대학원 건물 리모델링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거 당첨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돈이 많은 걸 이제 부러워해. 또 뭐 부러워해요? 건강한 사람. 그렇지. 잘생긴 사람.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이제 몸매 좋고 남자는 뭐 근육질 그걸 부러워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부러워하는 거 이게 뭘까 한번 보세요. 우리는 뭘 하고 싶고 뭘 부러워하지? 근데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사실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잘생긴 사람 부러워하고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그죠? 소위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같은 값이면 잘 나갔으면 좋겠어. 남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면 좋겠어. 그리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 머리가 좋아. 또 뭐 부러워하지? 그렇지. 배경이 좋아. 학벌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있고. 이제 다 됐나? 마음이 건강한 사람. 예.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 부러워하죠. 근데 약간 수준이 떨어지면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이거를 옛날부터 이 모든 거를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오욕락이라고 해. 오욕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5가지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 1000만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대충 이렇게 크게 묶어서 5가지. 그 5가지가 뭐냐? 재색, 식명수, 재물욕. 이게 돈 많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을. 이게 재물욕이야. 그 다음에 색은 뭐야? 색욕. 색욕 뭔지 몰라요? 이거 설명해야 되나? 이게 이제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죠. 성욕이라고 말하고, 그죠? 남녀욕.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불러왔어요. 5가지 욕망, 인간의. 재색, 식명수. 식은 뭘까요? 식욕. 그렇죠. 식욕 없는 사람. 식욕이 없으면 이제 밥맛이 없다는 건데, 그럼 좀 안 좋지. 식욕도 중요한 욕심이에요. 식욕. 또 무슨 욕심이 있어요? 재색, 식명. 명예욕.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무서운 욕심이에요. 이 명예욕 때문에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막 문제가 막 생겨. 사실은 식욕 때문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정도는 안 가거든. 근데 그 근처에서 이제 인간 취급 못 받는 정도 있는 거지. 명예욕 이거는 하여튼 좀 상당히, 그러니까 이 오욕이 다 강력한 욕심이지만 이게 욕심 따라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 재색, 식, 명. 그러니까 색욕 같은 경우도 사회에 무리를 막 일으키잖아요. 막 매일 미투건 터지고 막 하는 게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사건이 터지고 재색, 식명, 수는 뭘까? 수면욕. 여기 이제 수면욕 때문에 지금 그래도 멀쩡한 사람들이 많네. 조금 있어 보세요. 이제 수면욕이 이기나 자기가 이기나. 이게 원초적인 욕심이에요. 우리를 지배하는. 근데 정산 종사님께서 수면욕이 그거는 그 욕심 중에서 조금 늙은 욕심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색욕이나 무슨 명예욕이나 이거는 펄펄 뛰어. 근데 수면욕은 이렇게 사그라져. 펄펄 뛰는 욕심이 아니라 그래서 수면욕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네. 그냥 방에 널브러져 자는 거지. 네. 그래서 조금 안전한 욕심이긴 해. 근데 이 모든 욕심을, 이게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한 그 중생들,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행복은 다른 게 없어요. 이 오용락의 최대 만족.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거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 왜 그러냐? 그냥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이치를 모르고 열심히 해요, 뭐를 막. 아까 뭐 열심히 생각하대? 근데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뭐 일을 할까, 일을 할까 막. 이 중생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행복할 것 같아, 그냥.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잘생겨서 막 인기 있고 막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실제로 그렇게 되면 행복할까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 근데 제가 해보니까 별로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요 우리가 꼭 해봐야지 않아요?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지 그게 짠지 아냐고. 이것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이 생각을 조금만 해봐도 사실 이치를 좀 따져보면, 여러분 알아요? 경제학에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무슨 말이야? 제가 딸기를 먹고 싶어서 이제 한두 개 먹으면 정말 맛있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100개 먹고 배 한 개째, 102개째 먹으면 이제 조금 질리는 거예요. 대충, 예, 박수. 그래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용어는 뭐냐면 효용이라는 게 있어. 어떤 재화를 우리가 그거를 사용을 해. 그러면 효용이라는 건 얻음으로 해서 만족을 얻는 것을 효용이라고 해요. 근데 효용 체감의 법칙, 이건 뭐냐? 방금 말했듯이 이게 뭘 먹고 싶었는데 이제 하나 먹었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이게 효용이 이만큼. 한 개의 효용이 한 50 올라갔어요. 근데 그럼 2개 먹으면 100이냐? 2개 먹으면 100이 아니라 100보단 좀 나아져. 완전 2배가 아니라 이게 효용 체감의 법칙이에요. 2개 먹으면 한 9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2배가 아니야. 3개 먹으면 3개 먹어도 이제 기분 너무 좋아. 근데 한 3배 90 이렇게 50에서 100, 150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50에서 100이 아니라 90. 그 다음에 그 3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떨어져요. 120. 그래갖고 이게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감한다는 건데, 일정 숫자가 되면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더 먹을수록 더 힘들어져. 고통스러워. 그 선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까 말한 딸기 먹을 때만 그러냐?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에. 그래서 이거 해봐야지 알아? 대충 들으면 알겠죠? 그렇게 될 것 같잖아. 밥 한 그릇 먹으면 아주 만족했어. 그럼 2그릇 먹으면 2배로 행복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자꾸 꺾어지고 더 먹으면 이제 마이너스야. 완전 미치겠어. 이거 더 먹으라 그러는 거. 그때 우리 반찬 남을 때 그러잖아요. 너 더 먹으라 그러면 더 먹으라 할 때 기분 좋아요? 이게 늘어나면 효용이 체감하다가 나중에는 완전 마이너스로 돼가지고 고통이 시작이 돼. 이 세상 모든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욕심을 쫓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해.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없으면 힘들지. 당연히 돈을 벌어야지. 그죠?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이 세상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고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거 하고 돈이 2배, 3배, 10배, 100배, 1000배 되면 1000배로 행복하다? 이거 구별을 할 줄 알아야지. 밥을 먹어야죠.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거 하고 그럼 밥을 한 그릇 먹고 2그릇 먹고 3그릇, 100그릇 먹으면 행복하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연결이 안 되는 걸 이상하게 연결시켜서 평생 그러고 있어요. 마치 그냥 밥을 100그릇, 1000그릇 먹지도 못할 밥을 계속 갖다 쌓아도 평생. 그럼 행복할 것이다. 안 먹으면 죽지요. 돈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해. 그거하고 이거하고 행복하고 연결을 그렇게 지으면 안 돼.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그것은. 하지만 이것이 행복을 보장해 준다? 이게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해요. 이게 중학교 수학책에 나오는 건데. 대학원생들 앞에서 중학교 거를 써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근데 왜 이렇게 사냐? 대안이 없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벌어. 근데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자서전을 써서 내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더니 그냥 행복해 죽겠다. 이렇게 자서전을 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그 반대는 있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거기 행복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것을요, 사람들은 대체로 살다 보면 알게 돼.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 늙어서 죽을 때 되면 대체로 다 부질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살아보고 알게 된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 그러기 전에 이거 아닌데 하고 알아차리는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거기 이제 끌려가지를 않고 다른 진짜 길을 찾아서 가서 행복을 일궈 나가는, 요게 이제 성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깨달은 자들이 가는 길. 자, 이제 우리는 누구 따라갈래요? 이 성자들의 길을 따라갈래요? 어떤 길을 가고 싶어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마구잡이로 막 가는 길, 그 뒤에 가서 이제 열심히 갈래요. 어떤 길을 가고 싶어요? 자,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원. 좋아요. 넘버 원 말한 사람들은 내가 기억하겠어. 따라와야 돼. 그러면 다 부질없는데 보통의 중생들은 다 나이 들어서 깨닫고, 성자들은 훨씬 더 일찍 깨달아. 그러니까 그걸 근기가 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근기가 천차만별이야. 근기란 말은 이 불교에서 이런 법을 딱 봤을 때 법을 딱 알아보는 그 수준이에요. 지혜의 수준. 그래서 지혜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성자들의 깨달은 법을 조금 얘기해 주잖아요. 자석에 쇠가 끌려오듯이 확 끌려와. 근데 지혜 수준이 낮으면 뭔 소리야 도대체. 자석을 갖다 비벼대도 안 끌려와.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냥 곁에 약간 두면 쫙 끌려와요. 미리 빨리 알아차려야죠. 저 길이 행복의 길은 아니구나.
그 오욕락은 중요한 거긴 해요. 식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근데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그 성자들이 그럼 그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내놓은 처방은 뭐냐? 원불교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내놓은 처방은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럼 행복한 거야? 다 좋아. 돈은 중요하지만 그게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야. 밥은 중요해요. 없으면 죽어. 하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아. 그럼 행복을 보장하는 건 뭐냐고요? 이제부터 이 원불교 교법이요. 너무 어마어마한 법이 너무 시대를 일찍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 아마 지금 가면 갈수록 이 교법이 거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혜 수준이 제가 낮을 때는 한 절반 알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냥 막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는 건 더 많아지는데 내가 안 게 절반이 아니라 한 10분의 1도 몰랐던 거구나. 그래서 이제 더 수준이 올라가니까 100이 하나, 1000이 하나도 모르는 거구나. 이 법이 그렇게 거대한 법이에요. 근데 지혜 수준이 낮으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낮을수록 자기가 더 많이 알았다 생각해. 근데 굉장한 법이 시대를 너무 일찍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운이 좋다는 거예요. 시대를 일찍 나왔는데 어쩌다가 만났잖아요. 지금 그게 법을 알아보고 온 거예요, 지금? 네. 여기 한 사람 알아보고 왔네. 또 알아보고 온 사람. 그래. 두 사람 빼고 나머지 못 알아보고 왔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한 일인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말을 하기 싫어, 사실은. 근데 그 부족한 말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하는 생각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우리 이 교법을 보면은, 이거는 지금 저 같은 사람이 말할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들어두세요. 저한테서 듣는 법도. 알았죠? 응. 제가 보니까 원불교를 그래도 이렇게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여러 해를 공부하다 보니까 행복하려면 두 가지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이건 진짜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주는데. 원래는 돈 받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가르쳐 주는 거 잘 들으세요. 그 두 가지가 첫째, 뭘 해야 되냐면 놓아버리는 걸 잘 놓아버려야 되더라고. 놓아버려야 돼. 뭘 놓아? 쓸데없는 걸 놓아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능력이 있어야 돼. 이 힘이 있어야 돼. 쓸데없는 거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를 한번 보세요. 쓸데없는 거 뭐 붙들고 있나?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뭐 100% 쓸데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스마트폰 자체가 쓸데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쓸데없이 하는 줄 알면서도 못 놓아. 놓아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놓는 능력이 이게 명상의 능력이기도 하고 아까 했잖아요. 잡념을 놓아버려, 떨쳐버려, 털어버릴 수 있는 능력 있죠. 들러붙어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 근데 털어버리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마트폰이 됐든 잡생각이 됐든 졸음이 됐든 지금 졸음이 와. 털어버려. 그 힘이 있는 사람하고 털어버리려는데 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지배를 받아. 뭘 또 털어버려야 되지?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응? 미래에 대한 그래.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괜히 미리 땡겨서 고민하고 그냥 걱정하고 또 자기 일도 아니면서 남의 일 가지고 참견하고 거기서 막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거 안 해도 되거든, 그런 거. 그러니까 온갖 그런 걸 장만해서 자기의 정신세계를 더럽히고 있어요. 이거 마치
청소 안 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계속 살아. 여기 여자 교우님들 화장하죠. 화장을 하면 예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해서 예쁘게 했어. 그리고 이제 하루를 살았어. 그 다음에 이게 화장품이 되게 좋은 화장품이었어. 그런다고 안 씻어? 너무 아깝잖아. 화장품 되게 비싼 건데.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는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되게 좋아할까요? 주위에서? 나는 참아서 이제 겨우 인내심으로 그걸 이제 버텼어. 주위의 사람들은 못 참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씻어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정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지금 보세요.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거는 씻어야 된다 하는 거를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다 웃어버리잖아, 지금. 근데 정신은 무지해. 정신에서 냄새 나고 있는데 몰라. 그리고 자꾸 이게 정신의 위생 상태가 안 좋으면 거기도 병이 걸려요. 육신의 위생 상태를 씻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은 이게 위생 상태가 안 좋으면 온갖 병이 창궐하거든요. 똑같아. 정신도 좀 씻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까 놓아버려라.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만들고 요게 행복의 요건이에요. 돈을 제가 10조 원을 벌었다고 정신을 누가 씻어주는 거 아니야.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10조 원 가지고 내 정신을 좀 씻어주세요. 이렇게 막 하청을 줄 수가 없다고. 지가 해야 돼,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이 정신에 내 속에 원래 깨끗한, 원래 맨 얼굴로 하루에 한 번씩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하게 하고 좌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하는 거는 싹 씻어버리는 시간을 꼭 가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한 번 이렇게 귀찮게. 그건 마치 뭐 화장 지우라니까 그럼 귀찮게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그냥 안 해도 되고. 이게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 하지만 이게 왜 그러는지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줬을 때는 일단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 세계를 더럽히는 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되지. 자기 마음 세계가 오염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몰라. 아까 그런 사심 잡념이 들어와도요. 잡념이랑 그냥 놀고 있잖아. 잡념이 들어왔구나 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해. 그냥 놀아. 그냥 계속 오염시켜. 그걸 하루 종일 그러고 있고 그걸 한 번도 정리 안 한 채로 또 자. 그리고 일어나서 또 잡념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도요.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필요 없는 생각은 이렇게 딱 차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필요 없는, 얼굴에 이상한 거 묻을 때 안 묻히려고 우리가 딱 차단을 하잖아요. 묻으면 바로 닦아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정신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냅둬요. 그럼 여기 뭐가 오염되고 붓건 상관도 안 해.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하고 그리고 그냥 자고. 비워내는 능력, 텅 빈 마음 이런 걸 강조하는 거를 잘 알아야 돼요. 마치 공기가 여기 문을 꽉꽉 다 닫고 저 뒤에 문까지 다 닫은 다음에 우리가 계속 여기서 담배 피우고 한 데도 그대로 창문도 안 열고 그렇게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정신 상태를 그렇게 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비운다 하는 거는 환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를 살면서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가 무지하게 많은데 쓸데있는 생각만 해도 어쨌든 간에 이게 에너지를 쓰면서 이게 나중에 좀 환기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비우고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불교에서는 그 비워내야 될 그 오염시키는 수많은 것들이 이제 108번뇌라고 하는데 108개만 있는 게 아니라 1100만 억 번뇌가 있죠. 근데 이걸 또 뭉뚱그려 말해서 제일 중요한 걸 뭘로 보냐? 집착을 버려라. 자기를 잘 보면 집착을 하고 있어요. 무엇에든 집착하고 있어요. 집착이
없지 못해요. 중생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무엇에든지 집착해. 근데 집착이 가장 오염시키는 원흉이고, 집착이 나의 주권을 빼앗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원흉이에요. 여러분 뭐에 집착하고 있어요? 한번 자기를 잘 보세요. 의복을 빛나게 꾸미는데 집착을 많이 하는. 의복을 빛나게 꾸미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녀? 그 정도면 지금 안 꾸민 거네. 근데 맞아요. 그 옷에 대한 것, 이게 마음이 자꾸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이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사심, 잡념 다 닦아내야 되는데, 사심, 잡념이 일어나는 또 근원이기도 해. 어디에 집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으로 막 가요. 그냥 천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 단골 손님들이 있어. 맨날 거기가 있어, 그 생각이. 한번 보세요. 몇 가지 안 돼요. 자기 이렇게 시간만 줘보세요. 시간이 있어. 그러면 무슨 생각하나 보세요. 자기를 관찰해봐. 무슨 생각하나. 그게 이제 집착이야. 거기 딱 가 있어. 여기 남자들 있잖아요. 어떤 여학생한테 꽂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그 여학생이 없어도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 그걸로 가 있고. 그 여학생이 있으면 더 가지. 지금 여기도 있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잘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게 나쁘니까 다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집착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집착을 놓으라 그러니까 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면 뭐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그냥 재미있는 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란 말이냐? 재미없게 살란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여러분도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이게 재미있는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겠어요? 문제는 그걸 제어할 힘이 없는 거야. 자, 유튜브가 나쁜 거야, 보지 마.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좋은 건 보고 별 필요 없는 거 안 보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돼? 유튜브에 재밌는 거 있어. 좋아. 재밌는 거 보라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 봤어요. 보고, 이제 볼 만큼 봤으니까 이제 딴 거 해야지. 이랬을 때 딱 스톱이 잘 되면, 그러면 괜찮아요. 문제는 스톱이 안 돼. 자기도 이제 그만 봐도 될 정도로 봤다고 느끼는데도 스톱이 안 돼. 이게 집착이에요. 술을 그냥 마시지 마. 이게 아니라, 술 뭐 한 잔만 해야지. 그럼 한 잔만 해야지 하고 한 잔만 하고 딱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 힘이 없어. 스톱이 안 돼. 이게 이제 집착이냐 집착 아니냐의 관건이 돼요. 자기가 주인이라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냥 놓고 이제 딴 거 해야 되니까 딴 거 해야 되겠다. 이러면 괜찮아요. 그 재미있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뭐 만나고 뭐 다 좋은데, 이게 안 되면 불행이 시작돼요. 지금 행복이 주제인데 행복의 정반대가 이제 시작돼요. 난 행복하려고 재미있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힘이 없으면 이게 거꾸로죠. 행복하려고 했던 그 놈이 나를 좌지우지하면서 불행이 시작이 되거든요. 절대로 그걸 허락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아침 강의가요 10시 반까지인데, 저는 그 강의를 막 오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지금 몇 분이에요? 40분이면 50분까지 쉬는 걸로 합시다. 잘 쉬셨어요?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진도를 좀 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죄송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거 이해했죠? 네. 놓아버린다. 쓸데없는 거 닦아내버리고, 비운다. 깨끗하게 만든다. 그 마음을요, 평소 상태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평소에 자기가 집착하고 있으면서 몰라. 빨리 알아차리고 털어버려. 그러니까 습관화 시키면,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게 들어오는 순간 알아차리고 털어버리는데,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들어와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신의 면역력 같은 거예요. 면역력이란 말 알죠? 건강의 척도예요, 그게. 면역력이 높은 사람이 건강해. 면역력이 무슨 말이에요? 면역력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속에 딴 놈이 뭔가가 침입하면 격퇴한, 저항하는 힘이에요. 저항해서 털어버리는 힘. 그 힘이 약하면 그 놈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왜 병에 걸려요? 그걸 격퇴하는, 저항하는 힘이 없어. 그 놈이 와서 주인 역할을 해버려. 그럼 막 거기 그냥 좌지우지 돼버려. 정신의 면역력이 똑같은 거예요. 잡념이 들어왔는데 저항을 안 해. 그냥 그 잡념을 해. 막 같이 따라가. 집착이 들어와서 집착하고 있는데 저항을 안 하네. 주인이 저항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정신의 면역력을 지금 기르자는 얘기예요. 아침에 좌선하고 뭐 왜 아침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시켜. 예? 야, 겨우 일어났는데 또 눈 뜨라고 또 뭐라 그러고 막.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저항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거예요. 졸음이 오는데 그거를 막 저항해서 물리치고, 잡념이 막 끝없이 침범하는데 저항을 해. 그 힘이 바로 정신의 면역력 같은 거예요. 그것이 길러지면 자기 정신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웬만한 거에 안 쓰러져. 그런데 이 힘이 약하면 약간의 경계에도 그냥 바로 쓰러지고 막 오만 원망이 다 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정신의 면역력이 바닥을 친 증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조금 날씨가 그렇고 뭐 어떻게 해도 그다지 영향을 안 받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약간만 그래도 그냥 바로 감기 걸리고 뭐 어떻게 돼버려. 근데 정신 쪽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그건 힘이에요, 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행복을 좌우하는데 완전 직결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들어야지. 그리고 이게 사람이 일평생을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첫 번째 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자, 털어버리고 놓아버려라. 다 비워라.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서원도 교우한테 돈을 꿨어. 얼마 꿨지? 한 500만 원 꿨어요. 야, 급한, 그럴 수도 있어. 이제 꿔서 잘 썼어. 잘 쓰고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갚으려고 보니까, 이게 부담이 돼. 그러니까, 부담이 돼. 털어버리자. 이러면. 잊어버리자, 그냥. 그러면은 행복할까요? 이렇게 막, 여러분이 생각해도 뭔가 아닌 것 같죠? 아까 막 털어버리려며, 그냥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막 그러는 거, 털어버리려며. 그래서 지금 털어버리고 있는데, 왜 웃어? 막. 이제 마음의 부담이 사라졌어. 이제 괜찮아. 진작에. 명상. 역시 명상은 행복의 길이야. 뭔가 이상하죠? 뭔가 아닌 것 같지? 그게 두 번째 거예요. 그 두 번째 게 뭐냐? 할 일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 거는 놓아버리는 걸 잘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일이 직장에 가서 하는 일만 일이 아니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일이에요. 누구 가족 생일 챙기는 거, 또 무슨
친구랑 약속한 거 지키는 거, 뭐 방 청소하는 거, 발 씻고 자는 거, 뭐 크고 작은 뭐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 생각해서 그걸 뭐 하는 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거, 아주 길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일부터 시작해서 그냥 즉흥적으로라도 하여튼 바로바로 해야 되는 그 많은 현실의 일들, 이거를 엉터리로 해놓고 행복하기를 바래?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바란다는 건 방금 제가 말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돈 꺼놓고 안 갚으면서 잊어버리자.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걸 생각하면 너무 불편하거든. 그때는 잊어버릴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돈 갚을 궁리를 해서 열심히 해서 갚아야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길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쓸데없는 걸 붙잡고 있는 건 털어버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행복할 짓을 해야 행복하지. 불행할 짓을 하면서 행복하려고 해. 그럼 그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 행동을 바르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까 쓸데없는 거를 털어버리면 마음 편안해지거든. 행동도 예를 들어서 방 청소를 자꾸 미루고 있다가 해야지 하면서 자꾸 미뤄. 자꾸 불편해. 그때 잊어버리자. 그게 좋겠어요? 방 청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자. 그게 뭔가 아니잖아. 이건 두 번째 걸 적용해야 돼요. 그때는 딱 분발해서 일어나서 방 청소를 해버려.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져. 이게 그 일을 바루어야지 행복해지는 것인데, 이거 두 개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말하면 이걸 엉망으로 해버려. 또 이걸 말하면은 이쪽에 털어버려야 될 걸 안 털어버려. 5만 가지 걱정을 다 쌓고 막 있어요. 자기 걱정 안 해도 될 것까지 걱정하고 있고. 요 두 가지를 중도에 맞게 잘하는 게 그 실력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실력이에요. 그 실력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고 훈련해서 습관화 시켜가지고 자기 인격화 시키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는 게 쉬워지고 인생은 풀려지고 관계는 좋아지고, 그게 그 이치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치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막 살면서 그냥 막 또 생각은 하지. 생각하는데 혹중 혹부중, 혹 적중하기도 하고 혹 적중 안 하기도 하고, 자기도 불안해.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확실히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했어요. 옛날부터 이 수도하는 데서는 첫 번째 거를 이게 다 털어버리고 비우고 깨끗하게 만들고, 이것을 무로 돌아가는 길, 공짜리, 무,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비워라, 빈자리, 마음도 빈 마음으로 해라. 요 실력이 행복의 요건의 첫 번째. 두 번째, 무로만 돌아가면 안 되고 유로 나와야 돼. 이거는 현실로 나와서 현실 일을 잘 처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잘 이행하고, 자기 힘이 없으면 힘을 길러서, 그 힘을 길러서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하고, 더 길러서 남는 힘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양쪽이 조화가 되면, 보세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줘. 이걸 복을 짓는다고 해. 그럼 그것이 어디로 돌아오겠어요?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지금 말한 복을 짓는 일에 굉장히 인색해. 그러니까 행복하기 바라면서 행복할 짓은 안 하고, 불행하기 싫어하면서 불행할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마음을 비우면 편안해져요. 그리고 할 일을 하면 편안해져요. 그래서 제때에 놓치지 않고 그 할 일을 잘 해. 그때 일이 간단한 일이 있지만 또 복잡한 일도 있잖아요. 뭐 양치질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거는 오래 생각할 일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하는 일 중에는 또 좀 이게 결정하기 힘든 일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좀 오래 심각하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살려면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잘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잘 생각한 대로 행동을 잘 하는 게 필요해요. 이걸 원불교에서 삼학이라고 그래요. 정신수양이라고 해. 이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것이. 잘 생각하는 거를 사리연구라고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길게 봐서 나한테 진짜로 이익이 될까? 이걸 잘 생각하는 게 사리연구.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용기 있게 실천해가지고 그거를 진짜로 좋게 만들어. 이게 작업취사라고 불러요. 지금 이 말이 여기 이 중에는 익숙한 분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외우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암기해. 근데 이해는 대충 됐을 거예요. 정신 수양을 잘해야 되고, 행복하려면 사리 연구를 잘해야 되고, 작업 취사를 잘해야 돼요. 항상 비울 줄 알아야 되고, 어느 경우가 됐던. 그리고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생각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을 잘해야 돼요. 현실 속에서.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은 편안해지고, 주위에서 인정받고, 관계는 좋아지고, 자기 그 인생은 안 풀리던 인생도 풀려나가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행복의 제대로 된 해법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한테 제가 전달하지만, 그 다음은 진짜로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내냐 못 얻어내냐는 누구한테 달렸을까요? 그것까지 해줄 수는 없어. 그거 어떻게 내가 인생을 대신 살아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남한테다가 누구 때문에 안 됐다? 그럴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만큼. 이거는 여러분이 100조 재산을 가진 거부라 하더라도 똑같이 애를 써서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중요하고 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거는 중요하니까 열심히 벌어서 이 어렵게 되지 않게 열심히 벌란 얘기고, 행복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원불교 교전에서 이 말 저 말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줘서 하여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다 해놓은 게 이제 원불교 교전 그 경전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전의 말씀들을 잘 보면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로 가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아주 잘 되려면 여러분이 또 협조해 줘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참여를 해야 돼. 참여. 내가 혼자 떠드는 걸 이렇게 막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는 거는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같이 참여하는 그 좋은 길은 뭐겠어요?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건데, 좋은 질문은 무슨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궁금한 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한 거를 서슴없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타고 다른 사람도 질문 안 하려고 질문을 해. 그럼 질문이 이게 굉장히 큰 복 짓는 게, 질문을 안 하면 제가 모르잖아요. 뭘 모르는지를 몰라. 근데 그 사람이 함으로 해서 다른 여러 사람도 같이 듣게 되잖아요. 굉장히 복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설명을 한 것보다 더 큰 복을 짓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를 좀 적극적으로 사회자가 이제 질문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 1번 타자. 반갑습니다. 저는 안암교동에서 온 서원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재판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일이라는 게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해야지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가령 이제 제가 반죽을 펼치면은 옆에 동료가 그것을 커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협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가만 보니까 저한테만 협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너도 그냥 그냥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안 했어요. 저도 안 하니까 서로 이렇게 좀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교당에 가서 교무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너가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일단 네가 먼저 해줘라. 그래서 제가 해줬어요. 해줬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협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이제 협조. 자기는 협조를 했는데 저쪽에는 협조를 안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저만 미치고 나만 손해본다는 그런 게 자꾸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이제 교무님 얘기 듣고 일단 교무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했는데 자꾸 내가 손해보고 미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딱 다치더라고요. 끊어지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각자 알아서 각자도 되는 거 하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교무님 지도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고 싶은데 그럼 내가 손해본다, 미친다라는 걸 느껴지면은 그냥 탁 놓게 돼버려요. 이거를 좀 계속 가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큰 복을 지은 거예요. 첫 번째, 1번 타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을 지은 거예요. 이제 문열이를 하면 또 문이 열렸으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궁금한 걸 질문해도 좋은 게 왜 그러냐. 이 소원도교 한 사람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대체로 질문을 하면 다 비슷해요. 사람이 무슨. 그래서 되게 그게 좋은 질문인 것이 자기가 진짜로 궁금한 거 질문하면 다 같이 듣잖아요. 이제 어떻게 되지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우리 교법을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음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거지. 네가 그래? 나도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대결을 펼쳐. 그래서 네가 협조한 나도 협조 안 해. 네가 나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열심히 하면 이제 행복해질까? 문제도 풀리고? 그거의 해법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지금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나는 진짜 마음을 착하게 먹고 너는 협조 안 하지만 나는 협조를 했는데 이게 나만 계속 협조를 하네. 저쪽은 안 듣고. 지금 그러면 우리 교법으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질문의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 공부법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잘 들어보고 여러분이 잘 판단해야 돼. 우리 공부법은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협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 해. 거기에 내가 어떻게 돼요? 요란해지죠, 마음이 흔들려. 이렇게 흔들려. 근데 우리 공부법가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흔들리니까 이제 처음엔 참고 조금 이렇게 했지만 계속 그러니까 이제 흔들렸어. 그 다음이 어떻게 돼? 어떤 판단이 일어나요? 이렇게 하다간 손해보겠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같이 그러자. 그래서 행동이 이제 같이 이걸 상극으로 간다고 해요. 상극. 상생과 상극은 이제 반대말인데 상생은 서로 살려주는 거예요. 상극은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대결해. 서로 밀어. 그게 상극이에요. 인연을 상생으로 갈 거냐 상극으로 갈 거냐 할 때 보통의 중생들은 가만히 두면 상극으로 가요. 왜? 이게 나는 그래도 좀 했는데 얘가 그러거든. 그냥 그렇게 가게 돼 있어. 근데 우리 교법에서는 뭘 하라는 거냐면 먼저 아까 그러한 나를 요란하게 하는 경계라고 말해요. 그런 상황을 어제 일기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를 요란하게 하는 그런 경계가 딱 닥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아까 그 털어버리라고 했잖아요. 놓으라고 했잖아요. 놓아.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요때 그거 하는 요령이 뭐냐면 동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부동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동하지 않는다. 부동한다. 동한다는 움직일 동사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한다. 요란하지 않는다. 요거를 먼저 해야 돼. 무조건 이걸 먼저 해야 돼요. 부동한다, 동하지 않는다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것이 왔는데 내가 요동치지 않아,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의 행동이. 그러면 못마땅하잖아. 못마땅해서 솔곳이 하여튼 이게 겉으로 내가 소리 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으로 소리 지르는 경우 많아요. 그냥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그냥 속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요거를 이해하는 게 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걸음이야. 못마땅해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이 부동해? 마음이 전혀 요란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무시선법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원불교 그 정전에 무시선법 쪽에 있는 건데 요 첫머리만 한번 볼까요? 이게 여러 교재도 있어요. 교재 몇 페이지에 있지?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앞에 요 한 문단 있죠. 요만큼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닥지한 일이 없나니라. 자, 선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지금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제 선이라고 하는 각자의 성품, 우리의 원래 모습을 되찾자 하는 거예요. 되찾아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자유로워. 여기 끌려가지도 않고 저기 끌려가지도 않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선택을 할 수 있어. 유튜브에서 좋은 거 내가 보고 그만두고 이게 자유예요. 자유가 없는 사람은 나 그만둬야 되겠는데 안 돼. 이리 와. 더 봐. 그럼 더 봐. 자유가 없어. 노예예요. 노예. 자유를 얻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은 뭐예요? 분별주착. 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경계를 해결하려면 분별주착 요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천만 가지 번뇌로 우리 정신이 오염되는 거를 닦아내고 막아내야 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의 대부분이 분별주착이에요. 분별이란 말이 뭐냐? 나눌 분자예요. 나눌 분자. 나눈단 말이에요. 차별한단 말이에요. 나누어서 차별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습관이 있어. 잡념하고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은 분별주착이야. 나누어서 차별해. 나눈다는 게 뭘 나눌까요?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우리 편, 쟤네 편. 이 정의로운 사람, 안 정의로운 사람. 옳은 생각, 안 옳은 생각. 굉장히 많은,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이렇게 나눠요. 좋은 거, 나쁜 거. 이게 뭐냐면 생각의 틀이에요. 이 분별이 어떤 생각의 틀이고 생각의 잣대야. 그래서 뭔가 경계가 딱 오면 이게 일단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나한테 이로운지 해로운지, 나한테 뭐 하는지 요걸 이렇게 분별을 해봐.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마음이 요동쳐요.
분별이란 단어를 잘 이해하세요. 지금 왜 요란해요? 지금 보세요. 제일 큰 문제가 협조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협조 안 하는 거면 내 마음이 요란해지잖아요. 왜 요란해지겠어요? 반죽을 쫙 펼치면 얘가 쫙 그어야 되는데 안 그어. 근데 안 그은 것까지 좋은데 나는 왜 요란해지냐고. 왜 요란해지냐면 쫙 그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얘는 그 타이밍에 그걸 해야 된다. 그걸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게 분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분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요란해진다고 제 말은. 분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동의 정신을 지킬 수가 없어. 보세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선실 마룻바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까 아침에 좌선한 선실이야.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신발 벗고 가서 좌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잘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신발 신고 막 선실을 왔다 갔다 해. 그럼 어떠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당신 여기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인이 세상 나고 처음으로 여기를 방문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나랑 그 사람은 같이 서서 그걸 봤는데 나는 요란해지는데 그 사람은 요란해지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그런 문화가 하나 없어. 뭐 실내에서 신발 벗고 막 이런 문화가 아예 없는 데서 자랐던 사람이 여기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경계를 보고 신발 신고 막 들어가서 하는 경계를 보고 나는 요란해. 이 사람은 안 요란해. 왜 안 요란할까? 그게 분별이 있냐 없냐의 차이. 나는 그 분별이 있어. 여기서 신발 신으면 안 된다 하는 분별이 있어. 이 사람은 그런 분별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분별이 있기 때문에 요란해진다는 걸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경계에서 안 요란하려면 이 여러 가지 경계가 있는데 내가 안 요란하고 싶어. 부동하고 싶어요. 동하기가 싫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안 요란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분별에 맞춰줘. 그럼 내가 안 요란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요란할 일이 없어. 이건 이래야 돼.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해. 이건 이러면 안 되지. 예. 이러면 세상 참 부동할 수 있어요. 편안해. 내가 요란할 일이 없지.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몇 프로다? 50%도 안 되죠? 거의 제로에 가깝죠. 왜 그러냐? 자기 자신도 자기 분별에 안 맞아요. 지도 지한테 못 맞춰. 그래서 지한테도 불만이야, 계속. 이게 거울 보면서요. 사람들이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한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조금 요랬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막 힘도 주고 막. 그게 뭐냐? 내 분별에 내 얼굴도 안 맞아. 그리고 내 분별에 내 행동도 안 맞아. 계속 못마땅해. 근데 어떻게 남이 내 분별에 맞춰주겠어요? 그렇게 맞춰주는 일은 거의 없어. 그러면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분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행복의 첫 번째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놓아버리는 능력. 그러니까 분별을 놓는다는 건 뭐냐면 반죽을 쫙 펴면 이걸 쫙 그어야지 일이 되니까 당연히 그것을 나는 바라지만 그러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부동하려면 그러니까 무슨 그게 맞다 이 일을 잘할 수 있으려면 이게 아니고 내가 안 흔들리려면 어떻게 돼? 이걸 꼭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놔버려야 돼. 근데 이게 순발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걸 근데 있잖아요. 진짜로 놔버리면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밉지도 않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공부를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이제
아까 그거나 똑같아. 돈 꺼놓고 안 갚으면서 마음 편안하다고 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엉망되는데 나 마음 편안하다고 이러고 있어? 뭔가 아니죠. 하지만 공부 길을 잘 잡아야 돼. 첫째 요걸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사리연구 작업치사가 다 안 돼. 잘 생각할 수도 없고 판단도 흐려지고 그 다음에 행동도 좋은 행동이 안 나와서 결국 망쳐버려. 행복의 반대길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그게 뭐냐? 부동하는 거예요. 절대 요동치지 않아. 그 방법은 방금 그 분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그러니까 원래 이래야 되고 저래야 돼. 일을 잘 하려면. 그래서 그게 잘 굴러가면 이게 하는데 잘 안 굴러가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첫째로 챙겨야 되는 건 일단 동하면 안 돼. 일단 동하지 마.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아직 잘 모르지만 일단 나는 부동해야 돼. 일단 부동한다는 그 뜻을 알겠죠? 우리 그 부모님들이 자식 키울 때 사춘기의 자식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막 친구들이랑 막 얼떨고 그냥 막 방황을 해. 그러면 일단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일단 부동을 해야 돼. 일단 왜 그러는지 잘 모르지만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때도 있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분별을 놔버리는 거야. 저러면 절대 안 돼. 어떻게 학생이 학교도 안 가고 어떻게 학생이 저럴 수 이게 분별인데 분별로 밀고 나가면 뭔가 이게 뭐가 문제냐? 그 분별로 밀고 나갔을 때 그 아들이랑 저기 막 모두 다 내 분별에 맞춰서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근데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첫째 난 뭐 해야 돼요? 부동해야 돼. 부동한다는 건 분별을 놔버려. 저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놔. 그런 거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몰라 지금. 하지만 일단 그럴 수도 있어. 완전히 이 연습을 해서 내가 진짜로 나와버리면 마음이 편안하면서 동시에 밉지가 않아. 편안하고 밉지가 않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공부를 끝내면 반쪽짜리도 안 되는 공부예요. 끝내면 안 돼. 그 다음에 그 편안한 마음, 이걸 온전한 마음이라고 해요.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전체 일이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전체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거는 뭐냐?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안 돼. 근데 앞에 그 분별을 놓아버리는 온전함을 회복하는 이것을 안 했으면 그 미운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잘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해도 이게 그 상극의 인연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귀신같이 알아, 상대방이. 내가 말을 좋게 해도 말빨이 안 먹혀 들어가. 근데 내가 진짜로 나와버려서 그 사람 밉지 않은 상황에서 너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귀신같이 알아요. 이상하게 말빨이 먹혀 들어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티끌도 없어. 그 사람이 밉거나 뭐 하거나. 이건 그 전에는 그놈과 난 적이야, 적. 적으로 대치하면서 저놈을 어떻게 진짜 좀 쓴맛을 보게 해서 이렇게 고쳐놓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고쳐져요. 그런데 이제는 분별을 진짜로 놓으면 그 사람과 내가 같은 편으로 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말을 들을 확률이 엄청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막 욕을 해도 이상하게 인연이 안 나빠져. 이게 기운의 세계라는 게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참 희한해. 내가 진짜로 그렇게 분별을 놓고 마음이 흔연한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 몰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선택지가 생겨. 가서 대화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지금 말해봤자 너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조용히 모른 척 그냥 쭉 갈 수도 있고 근데 쭉 갈 때 그 불만에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쭉 가면서 대화를 시도해보기도 하고 대화가 절대 안 되면은 좀 기다려보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가면 이랬다 저랬다 더 강하게도 해봤다 약하게도 해봤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해결의 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조건은 뭐냐? 우리가
완벽한 대각성불한 부처님이 아니어서 한 방에 중도에 맞는 적중을 못 시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행착오는 겪어야 돼요. 정도 이상으로 너무 세게 말할 때도 있고 정도 이하로 너무 약하게 말할 때도 있고 또 말을 안 하고 그냥 모른 척 했어야 되는데 말을 해갖고 문제가 될 때도 있고 말을 하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될 때 또 말 안 해가지고 그냥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때도 있어. 요거 판단을 하는데 금방 적중은 안 되지만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을 겪어야 돼. 그런데도 내 마음에 아까 그 첫 번째 분별을 놓아버린 그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이 지속되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악연으로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 사람이 이제 왜 그러는지도 대화로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 해법을 찾아. 근데 조건은 내 마음속에 그 걸린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일기 시간에 계속 강조하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이게 그 온전함이 바로 그거예요. 걸린 게 없어. 괜찮아 그렇게 해도 그럼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게 분별을 놓은 거야. 그 마음으로 생각을 잘해서 또 취사를 하고 근데 적중을 안 해. 그럼 다시 또 거기서 그 적중 안 한 거에 또 부동을 해. 그리고 생각을 하고 취사를. 이것이 계속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돼요. 이거를 우리가 습득하지 못하면 만나는 인연마다 악연을 만들어 놔. 그놈이 이렇다. 그 사람 없으면 또 그런 인연이 없을까요? 또 다른 걸로 또 뭐가 있어. 또 그 사람 없으면 또 다른 거.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이러고 사니까 별로 경계들이 아니죠, 서로. 경계는요,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경계가 아니야. 근데 경계는 언제 서로 경계가 되냐? 같이 살 때, 그리고 같이 일할 때. 이때 이제 경계가 사람이 막 돌변한 것처럼 보여. 근데 사람이 돌변한 게 아니라 그냥 몰랐던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 이상한 사람들이 나만 재수없게 그런 사람들만 걸리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내 평생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도 맞는데 가는 데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 나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 굉장히 많다고 느낄 때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그런 걸 아닐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웬만한 거 다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당신 보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부동을 해야지 그런 게 보여요. 부동을 하면 안 보이던 그것도 보여. 저 사람이 이제 일할 때는 그러지만 또 다른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어떤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언제 나는 기억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상처를 줬다거나 막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인생에서는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동해버리면 그런 게 그대로 차단되면서 그냥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맨날 정의의 사도인데 저 나쁜 놈들이 이렇게 많아. 대체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 세상을 살 때 중요한 거는 경계를 당했을 때 지금 이 공부법대로 딱 해야만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겠어요? 네. 이분 이제 잘할 거를 박수치고 다음번에 만나면 꼭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러분 그 질문할 거를 잘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 질문이 굉장히 좋은 수업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